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또 뭐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종합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이 전북대 신방과 명예교수 강준만 교수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글을 많이 씁니다. 이 칼럼이나 이런 거를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책도 많이 내고 그래서 1년에 책만 한 두세 권씩 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다작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경향신문에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강준만의 화의부동이라고. 근데 오늘 나온 칼럼은 상당히 조금 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할 만한 그런 글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칼럼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동훈은 왜 그랬을까?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강준만 교수는 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폐쇄기 짓고 그 다음에 이 폐쇄기 짙은 이 총선을 갖다가 이기려고 한다면 윤석열로부터 전권을 받아야 되고 이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정황을 봤을 때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한동훈은 대체 뭘 믿고 비대위원장직을 맡게 된 것일까? 한동훈은 왜 그랬을까? 그런 이제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니 한동훈은 나중에 이런 윤석열로부터 정치 보복을 당할 게 뻔한데도 왜 국내임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았을까? 그거를 이제 지난 그 총선 1월부터 4월 초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짧게나마 복기를 하면서 과연 한동훈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렇게 지금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내용을 왜 제가 읽냐면 이 칼럼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동의하실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제가 제 영상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던 것들이 이 칼럼에 압축이 돼 있고 또 결정적으로는 이 칼럼이 경향신문의 칼럼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상당수는 이 경향신문이라는 매체 자체를 별로 안 보실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칼럼도 안 보셨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읽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26일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했다. 2024년 2월 8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된 김경률은 KBS와 SBS 라디오에 연이어 출연해 3선 4선 의원도 알고 있고 대통령실도 알고 있고 전직 장관도 알고 있음에도 6글자, 여기서 말하는 이 6글자라는 건 뭐냐면 바로 김건희 리스크. 김건희는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이지 않습니까? 이 김건희 리스크를 지금 말을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저 같은 이렇게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나 김건희 리스크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 지금 현재 기성 정치권에서 김건희 리스크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김건희 리스크 언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총선 참패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이 크다. 이건 물어보나 마나한 거고 이건 아마 전 국민의 인식이 같다. 전 국민의 인식이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소수만 그걸 갖다가 부정해봤자 뭐합니까? 세상은 그 사람들 생각과 전혀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총선 참패 책임이 있다. 근데 그 총선 참패 책임을 또 나누자고 한다면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반반 내지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 쪽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재발 방지 대책을 정말로 철저하게 수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중에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또 다른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김건희 리스크를 얘기하지 못하고 김건희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김건희 리스크를 어떻게 재발 방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든 22대 국회에 당선돼서 곧 들어올 사람들이든 거기에 대해서 입이라도 뻥끗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댓글로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이 발언을 갖다가 조금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말 몰라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여권이 처해 있는 위기 상황의 핵심을 건드렸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지금도 핵심입니다. 앞으로도 이게 핵심일 겁니다. 근데 이 얘기만 나오면 아주 뭐 그냥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언행들을 갖다가 정말로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안 오기를 바랍니다.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김경률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70% 찬성 여론이 결국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 자체라기보다는 맞습니다. 뭐 도이치모터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이제 야당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요 주가 조작 의혹 갖고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계속 무슨 주가 조작을 했네 안 했네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보수 또는 우파 지지층은 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걸 갖다 불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도 아마 그 중요한 내용들 세부 내용들은 잘 모를 거고 소위 말하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 사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본질적인 사안이 아닙니다. 이 김건희 리스크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윤석열 정권이 처해 있는 위기 상황의 핵심은 김건희 리스크인데 이 김건희 리스크의 핵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뭐냐면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이 제기되고 이런저런 이제 또 조언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보이는 반응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우리 국민의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 초월이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내용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납득할 만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이 중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다. 1월 11일 김건희 팬클럽인 건승코리아 운영진은 중앙당의 한동훈 팬카페인 위드훈이의 김건희 비방 및 김건희 특검법 찬성 활동 등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 전날 위드훈이 운영진은 건승코리아 운영진과의 온라인 채팅 대화에서 한 위원장이 모든 주도권을 잡아와야 윤석열 정부도 살아남는다. 지금은 이기는 것만 생각할 때이지 그 수단과 방법을 택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오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아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뭐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을 만한 그런 활동도 아직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지? 그럴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의 이 부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동정이 언론에 잘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주목을 못 받기 때문에 한동훈이 국민의힘의 간판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도 오르고 그와 덩달아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오른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취지의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남는 방법, 김건희 여사가 살아남는 방법, 이 윤석열 정부가 살아남는 방법, 이 윤석열 정부가 애초 그 출범 당시의 그 취지 그대로 이 정권 임기까지 마쳐가면서 정말로 이 국정을 갖다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 근간을 마련하려면 이번 총선에서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주도권을 잡고 국민의힘의 간판으로 나서고 국민의힘의 얼굴로서 우리 국민들한테 호소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배가 아팠을까? 아니면 뭔가 다른 정치적 판단을 했을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의견들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을 때 돌연 갑자기 이제 이 김건희 리스크와 관련해서 상식 밖의 일을 했습니다. 최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뭐 이관섭이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이관섭이가 뭐 이렇게 한동훈한테 잘못 얘기해서 오해를 한 것이다 뭐 이렇게 그 오해는 그날 바로 풀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우리 국민 누가 믿을 수가 있으며 그게 과연 설득력 있는 해명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월 17일 김경률은 JTBC 유튜브 장만 여의도에서 김건희의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소위 마리 앙뚜아네트 그걸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 사건도 국민들의 감성을 건드렸다고 본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올백 수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게 300만 원짜리다 이런 걸 떠나서 아니 어떻게 대통령의 부인이 처신을 그렇게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 표현 자체도 왜 한참 총선에서 지고 난 지금에서야 나왔을까? 그때 당시에 왜 안 나왔을까? 그때 당시에 김건희 여사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까? 지금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거기에 대해서 왜 입장을 안 밝혔을까? 대통령실은 거기에 대해서 왜 맨날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만 얘기했을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정말 상상 초월이다 그 말입니다. 또 뭐냐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최재형이
몰카로 찍은 그 영상, 김건희는 몰카 공작의 피해자다. 아니, 그러니까 그 몰카 공작의 피해자는 피해자인데 그 자리에서 김건희라는 사람이 얘기한 그 내용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줬던 윤석열 정권 출범에 지지 기반이 됐던 그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발언들이었는데, 그게 공개된 다음에는 도의적인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의적인 사과는 뭡니까? 의리를 저버린 데 대해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도덕적인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왜 김건희가 사과를 해야 되느냐,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엔 총선 참패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놨다, 이미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1월 18일 한동훈은 기자들이 김건희 명품백 사건에 대해 질문하자 함정 몰카라고 하면서도 국민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 이거 정말로 조심스러운 발언이었고 이거 정말로 우리 국민 기대에 정말로 미흡한, 한참 못 미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검토 문제를 전향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언론은 한동훈이 국민 걱정, 아쉬운 점을 처음 언급한 것에 주목했다. 사흘 후인 1월 21일 놀라운 뉴스가 전해졌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소위 말하는 제1차 유난 갈등. 대통령 비서실장 이완섭이 한동훈을 직접 만나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지만 한동훈이 그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했다는 뉴스였다. 이로써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김건희 리스크와 관련된 윤석열과의 사전합의는 없었다는 게 분명히 됐다. 이상한 일이었다. 한동훈이 그 문제에 대한 윤석열의 양보를 얻어내는 걸 조건으로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는 게 상식 아닌가? 이것도 강준만 교수의 지적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 정권의 가장 핵심 위기 원인은 뭐냐면 결국엔 김건희 리스크입니다. 김건희 리스크를 윤석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총선 주도권을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도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보장을 받았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게 이런저런 정황을 살펴봤을 때 없었다. 한동훈은 과연 왜 그랬을까? 지금 이런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자. 김건희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지 않고서 국내임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맞습니다. 그래서 총선에서 대참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김건희가 무슨 일을 하건 김건희 보호에 목숨을 건 사람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는 2월 7일 대통령 특별대담에서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 매정하게 끊지 못했다, 아쉬운 점은 있다는 수준의 인식을 드러내지 않았던가. 따라서 위기에 빠진 정권과 당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을 짊어진 비대위원장은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갖고 있었어야 했다. 오랜 친분과 신뢰관계를 미천으로 자신이 간곡히 설득하거나 호소하면 윤석열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 정도는 있었어야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동훈에겐 그게 없었다. 한동훈은 왜 그랬을까? 글쎄,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가리켜서 무슨 20년 지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말 그대로라고 한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을 20년 동안 봐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결혼을 한 뒤에도 김건희 여사와 이렇게 가정을 이룬 뒤에도 10년을 봐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도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김건희 여사 두 부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랄까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을 애초에 갖지 않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은 왜 그랬을까? 왜 아무런 자신감도 비전도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를 자신이 책임지고 해보겠다고 나섰느냐 이 말이다. 그러니까 왜 망할 프로젝트를, 왜 총선 참패가 예정돼 있는데 이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고 이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이 상식 밖의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의 대응 이런 거를 갖다가 막거나 이런 거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법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왜 한동훈은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고 왜 한동훈은 국내인 총선을 갖다 이끌려고 했느냐? 한동훈은 윤석열의 김건희에 대한 집착은 그 어떤 인간의 언어로도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오랜 세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20년 직이라고 한다면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알고 있을 거고, 또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혼인을 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과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도 또 뻔히 잘 알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의 언어로도 이 윤석열의 김건희에 대한 집착은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오랜 세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기에 비상한 상황에 압력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변화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결국에는 대통령 이 김건희 리스크 해소하지 않았지. 그래서 결국엔 상황이 이렇게 됐지. 여기서 조금만 더 악화되면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위험한데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 해결해야지, 해결 안 하겠어? 라고 한다는 그거에 이제 기대를 했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강준만 교수는. 그러나 그 기대는 어긋났다. 김건희 문제에서 사실상 패배한 셈이었으니 다른 문제들은 볼 것도 없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우세 분위기를 바꾼 건 윤석열이 전 국방부 장관 이종섭을 호주 대사에 임명한 사건 해갖고 쭉 나옵니다. 쭉 나오면서 4월 1일 결국 4.10 총선은 국민의힘 참패로 끝났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기용은 이제 동아일보 기자인데, 이기용은 칼럼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의 원인이 한동훈 대표와 당의 잘못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후 벌어진 일들을 보면 윤석열은 정말 그랬던 것 같다. 그가 속된 말로 안면몰수 전략의 일환으로 그런 거라면 오히려 다행이다. 문제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을 경우다. 그러니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차라리 그냥 얼굴을 두껍게 가지고 안면 몰수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면 그나마 다행인데, 왜냐하면 문제가 어떤 거였고 그 다음에 이 총선 참패의 원인이 어떤 거였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아예 그게 아니라 정말 이번 총선은 한동훈 때문에 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더 큰 문제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믿을 경우다. 그건 윤석열이 현실과 동떨어진 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거의 뭐 서태지 아이들 환상 속의 그대에 나오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뭡니까? 1992년도 노래 방구석에 앉아 세상을 노래하는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준만 교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번 총선 참패가 한동훈의 책임이다 라고 한다면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딴 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우리와는 지금 차원이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지금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의 2조 심판론, 운동권 심판론은 실패작이었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법 높은데, 이는 맞는 말일지언정 논점을 일탈한 지적이다. 전체 관점에서 보자면 문제의 핵심은 김건희 리스크를 비롯한 주요 문제에 대한 윤석열의 내로남불과 불통이었기 때문이다. 시종일관 윤석열 심판을 외치는 야당들에 맞설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윤석열 스스로 심판의 근거를 없애거나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윤석열은 스스로 그 근거를 끊임없이 키워가는 딴 세상 사람의 모습만 보였으니 이를 어쩌란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이번 총선에서 지려고 저러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이번 총선 정세 판단을 대체 어떻게 하길래 계속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계속 제기됐지 않습니까? 아니 대체 무슨 보고를 받길래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 이렇게 의문이 계속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조 심판론을 비롯한 한동훈의 선거 전략은 모든 문제의 원인인 윤석열을 내쫓을 수는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건 살아보려는 몸부림이었을 뿐이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몸부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건 본말이 전도된 난센스다. 한동훈의 죄라면 올바른 문제의식을 갖고 윤석열과의 충돌 시도는 했을 망정 치킨게임도 불사하는 정면 충돌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한동훈의 실책이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정면 충돌을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면으로 충돌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꼼짝도 하지 않고, 뭐냐, 문제의 원인이 같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법에 대해서만 좀 의견을 달리 한다면 모르겠지만, 아예 이 원인 자체를 원인이 왜 문제인지 그 자체를 갖다가 공감을 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정면 충돌해봤자 뭐 하겠냐 그 말입니다. 강준만 교수의 지적이 그렇습니다. 단지 파국일 뿐이라면, 그렇다면 한동훈은 무죄이며 문제는 다시 처음에 던진 질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한동훈은 왜 그랬을까? 왜 아무런 자신감도 비전도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를 자신이 책임지고 해보겠다고 나섰느냐 이 말이다. 전 대통령 문재인의 운명에서 당신은 이제 운명에서 해방됐지만 나는 당신이 남긴 숙제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됐다고 썼다. 운명의 성격과 모습은 다르지만 한동훈은 윤석열이 남긴 숙제, 윤석열이 저지른 과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정치판에 뛰어들었을 것이다. 윤석열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윤석열의 정치 행태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나중에 윤석열에게 가해질 게 분명한 정치 보복을 그의 측근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이 당해야 하나?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벌써부터 한동훈 특검을 외쳐대는 저 특검 중독자들에게 당하느니 지금 뭐라도 바꿔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한동훈이 왜 그랬는지 영 이해가 되지를 않아 해본 생각이다. 결국에는 이 강준만 교수는 이렇습니다. 한동훈이 왜 그랬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생각을 일부 적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등판하지 않고서는 나중에 윤석열과 함께 묶여가지고 정치적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권이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큰데, 그럴 경우에는 저 특검 중독자들이 정치적인 그런 압박을 가하고 보복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의 한때 측근이었고 윤석열 초대 내각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고 이런 사람한테도 정치적 보복을 가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맞서려고 한다면 이런저런 이유도 다 있겠지만 또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한동훈이 지금 등판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주문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근데 강준만 교수의 이제 생각이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이 언제 나와야 된다, 뭐 어째야 된다 이런 의견은 분분할 수 있는데, 이 강준만 교수가 지금까지 살펴본 지난 12월 말부터 이번 총선 때까지 또 총선 이후에 대통령실이 지금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언행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그 공감하고 있었던 그런 문제의식, 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정세 판단 능력, 여기에 대해서 이 강준만 교수가 상당히 요약을 잘 해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